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중심 와이드 최린아입니다. 중국의 성장률 부진으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된 금값, 은값 그리고 다른 종목들까지 유가 물론이고요. 다 폭락을 했습니다. 관련주에 타격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역시 에너지 관련주가 부진하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2% 넘게나 하락했는데 유럽보다 미국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것은 장막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발 사고가 두 차례 있어 부상자가 100명이 넘게 지금 더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돌발 악재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일 코스피는 이미 중국발 악재 1,900을 위협받았었는데 오늘은 갭하락하면서 아예 1,900에서 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낙폭을 줄이고는 있는데요. 코스닥은 같이 꺾였다가 이미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차례 한숨을 좀 돌린 상황인데 이 시각 현재 잠시 후 수급 상황도 짚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먼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시각 자세한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성장률 부진으로 원자재 관련 분위기가 정말 아주 폭락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스턴은 또 여기에서 폭발 사고가 날 건 뭡니까? 오늘 개인만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쉬었는데요. 오늘 그 연속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외국인이 어제 시장에서 팔았죠. 1,000억 좀 넘게 팔았고요. 오늘 500억 좀 넘게 팔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스탠스는 매수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그 만기 때는 포지션에 따른 그런 추구 전략 때문에 순매수를 통하거나 현물이나 선물을 합성해서 그런 전략을 짤 수 있겠지만 결국에 만기가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월물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뭐 하락을 주든 상승을 주든 그 방향을 결국에 외국인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의 현물에 대한 스탠스는 어쨌든 코스피 내에서는 상당히 기업들의 어닝 쇼크, 즉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부분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물론 엔화가 지금 최근에 99.5엔까지 달러 대비 올랐다가 지금 96.83엔을 기록 중인데요. 뭐 미국이 주말 사이에 사실 일본의 그 엔저 통화 절하 정책을 상당히 좀 이제 우호적인 입장에서 좀 선회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사실 이렇게 된 건데요. 조금 더 하락한 이유는 사실 미국 시장 그리고 말씀하신 상품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즉 엔화에 대한 매수세 즉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몰린 거죠. 달러가 예전에 안전자산으로 몰렸다면은 엔화 이런 쪽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매수세가 부추기면서 달러 대비 하락한 것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수급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속내랑 같이요. 일단 외국인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만도 즉 한라건설의 유중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한가를 갔었고 오늘 1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대형주가 터집니다. 어제 뭐 금가격 하락 때문에 고려엔이 같이 거의 하한가의 물량이 이제 터지는 모습 그리고 GS건설이 오늘은 기술적 반등 1%를 주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그냥 자율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그런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이 계속 부진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터지다 보니까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는 얼마 전에 니콜스테로 지금 많이 또 떨어진 상황이고요. 즉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매력 포인트가 뭔데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즉 한국 시장 매력 포인트 없고요. 일단 투자 전략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5월달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요. 그동안 믿던 연기금이 계속 판다. 같이 팔고 보자. 이 의미는요. 오늘 연기금 70억 팔고 있고요. 어제도 연기금이 팔았죠. 옵션 만기일까지 연기금이 계속 사주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관의 매물이 나오는데 그 본격적인 매물이 투신뿐만이 아니라 연기금의 매물이 많았습니다. 즉 연기금이 대형주를 손절매하고 나가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같이 팔고 보는 그런 모습. 물론 코스닥 내에서 개별주의 흐름들 속에서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형주에 대한 어떤 기관의 믿음도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요 엔저 현상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단순히 엔저 현상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에서 뭐 그 선회를 했고 입장을 그런 의미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대체로 몰렸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셔야지 단순하게 지금 엔화가 이제 100엔 가까이 찍었다가 이제는 조정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구로다 총재가 이제 대학 강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주말 사이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주변 국가들이 지금의 어떤 디플레이션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데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결국 미국 재무부에서 엔저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한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죠. 사실 거의 무시했다고 보시면 된다. 즉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공격적 대담한 완화 정책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잠깐에 100엔 가까이 갔던 엔화가 솔직히 엔화 매도를 취하셨던 어떤 헤지 펀드들이나 개인 투자가분들, 기관 투자가분들 차익 실현 욕구가 안 생기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좀 외부 변수랑 같이 맞물리면서 생겼다고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이제 확실하게 공개를 했는데 그 규모는요 1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2009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다고 하고 여기에 사실상 플러스 기금 2조까지 사실상 19조 3천억 원 정도 역시 20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이후에 낙폭은 약간 막 줄이다가 좀 주춤합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재민 PB팀장님께 개인들을 위한 투자 전략을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릴 텐데 개인들은 1900에 참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싸다고 들어가 볼 종목을 생각해보면 다 낙폭과대주라 위험성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계속 어닝 지금 시즌 아닙니까?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잔존을 하고 있고요. GS 건설 어닝 쇼크가 결국에는 현대모비스로 2차가 넘어간 상황이고 거기에 상품 시장이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고려아연, 풍산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폭락을 한 거고요. 거기에 만도가 또 건설업종이죠. 결국엔 또 건설업종으로 연계가 되는데 한라건설의 어떤 유증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피의 펀은 많이 싸졌다고 외부에서 많이 언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뉴스를 쓰는 기자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팩트 상황만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말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현실적인 상황만 말을 하거든요. 사실 증권업을 하시는 분과 그리고 그 증권에 대한 기사를 쓰는 그 기자분들 그런 분들이랑은 상당히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뉴스들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물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떨어졌다. 또 이런 기사를 쓴 기자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요. 그리고 중국의 어제 GDP가 상당히 안 좋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도 어제 주택가격 지표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표 부진으로 인해요. 중국과 미국 G2 국가의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상품 시장이 그것을 같이 만들어낸 거고요. 보스턴은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정확히 아까 선호 맥락이 맞아야죠. 사실 그런 것들을 읽어본다면 보스턴 폭락 이제 폭탄 사건 때문에 뉴욕 증시가 폭락했다. 이런 말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수에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요.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10포인트입니다. 오늘 1900에서 시작해서 10포인트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불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펀더멘탈도 안 좋지만요.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수급이 나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거, 즉 외국인은 항상 롱텀 펀드의식의 그런 장기 투자가 입장이 좀 많고요. 기관은 단타 위주의 그런 투자 전략을 좀 많이 세웁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나가고 있죠.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들어오지 않는데 굳이 개인이 먼저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밸류는 많이 싸졌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업황에 대한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오늘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 철강, 화학, 조선, 해운 이런 안 되는 업종들 말씀드린 게 있다면요. 안 되는 거는 미리 싹을 잘랐어야 됩니다. 식물이 만약에 곰팡이가 끼면요 결국에 음식 같은 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방치하면 더 썩어나가거든요. 내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좀 손실을 보시더라도 던져야 되고요. 되는 쪽으로 분명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그 되는 쪽이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분 거를 바로 만회하려고 회복하려고 아등바등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추가 손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개인의 심리고 항상 외국인 기관한테 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주식시장은요. 자본 게임이고요. 돈의 게임입니다. 결국엔 돈의 게임은요. 심리전이고요. 그런 심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자기 냉정심을 갖고 이 시장에 지금 무엇이 본질적으로 문제인지 왜 한국 시장만 미국과 다르게 일본과 다르게 떨어지는지 그런 점을 파악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답은 나온다고 제가 좀 오늘 약간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답은 나오게 좀 말씀을 드렸다고 일단 자신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포트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라 정말 용기고 결단인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업 특징주인데요. 그 전에 오늘 선물 쪽 동향도 좀 짚어볼게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에 외국인들의 선물 쪽 그리고 개인들의 선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개인만이 선물 쪽에서 매도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물 시장도 업앤다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시장 출발 관계 시초 부근에서는 해외 증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또다시 커플링 원소로 하락이 나왔죠. 그럼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짜증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도 못했는데 왜 같이 빠져? 승질이 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역시나 시장이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이 현재는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지만 출발과 함께 매도로 일관을 좀 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외국인과 개관계 쪽에서는 관망세가 들어왔었지만 개파락 부분에 따른 메꾸기 작업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를 좀 유지시켜줬다. 그것이 긍정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갭을 완전히 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요.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 매도분에 대한 환청산성 매수다. 미결제가 증가되지 않는 부분을 봤을 때는 대부분이 포지션 정리 쪽으로 단기적인 개파락 부분에 대한 포지션 정리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홀로 개인들만이 매도를 확대를 하고 있고 매도 포지션을 가장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것이 개인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출발과 함께 베이시스 영향 쪽을 가지고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시스가 0.4에서 0.5 부근에서는 매수세가 비차익을 이용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베이시스가 다시 한번 또다시 1.0 이상으로 가게 되면 매도가 차익 쪽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전략에서 변곡점 부분을 보기 전에 자, 오늘은 포지션을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바로 아무래도 어제와 똑같은 모습을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될 경우에 눌림 매수를 잡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적인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위쪽 상단 부분부터 중요하겠지만 최하단 부분 어제부터 적어놓자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죠? 248.40을 강력 지지하면
드디어 하방 경직에 대한 브레이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그 부분 이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반드시 체크해서 적어놓으실 필요 있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금일자리 변곡점은 위쪽 상단은 위로 뚫어댈 경우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252.65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간 밴드는 251.5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55 정도나 50 부근에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못 뚫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지금 박스권 트레이딩에 걸리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위로 빵 열어줄 수는 없는 수급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될 때만 눌림 매수, 최대한 싸게 매수만 보지 그것이 아니면 고점 매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최하단부는 249.25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리면 지금 고점에서 내려와서 다시 251.20을 저항을 내려와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고점 매도 전략 피시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8.40은 아마 매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선물 쪽 외국인 따라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미국 따라 빠졌지만 코스닥은 개장 후 40분 만에 상승 전환한 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커지면서 555선까지 올라와 5일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네, 업종목 에스텍스 조선해양이 업종목에 올라와 있네요. 전일 상한가 쳤고 전일에는 또 강덕수 회장이 LNG 프로젝트 따로 러시아에 직접 갔다라는 것이 모멘텀이 됐었는데 오늘은 또 중국 쪽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른조선 통한 유증 얘기가 있었죠.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LG전자 경쟁력 강화 수혜주로서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장중 신고가 그렸습니다. 오로라는요, 싸이의 신곡 젠틀맨 인기로 지금 무려 오늘까지 나흘째 가격 제한폭에 올라가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고려아연 금값이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한 여파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도 폭락, 유가가 오늘도 폭락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죠. 오늘 14만 원 장중에 깨졌었는데 중국의 경기 우려, 또 유가 급락 모두 다 주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대한항공도 고려아연처럼 52주 신저가 경신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만 실적 부진 때문에 5% 가까이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분석을요.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 통해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스텍스 조선해양, 에스텍스 그룹주가 최근에 다시 상승 기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중국 쪽에서 좀 유동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모멘텀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에스텍스 그룹주가 유동성 공급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에스텍스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10% 이상 상승세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채권단이 우선 에스텍스 조선해양에 대해 가지고 6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 검토 중이라는 소식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에스텍스 그룹이 중국 현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계열사인 에스텍스 다렌조선에 대해 가지고 1조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에스텍스 그룹에 대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한국거래소가 오늘 6시까지 에스텍스 다렌조선의 유상증자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우선 에스텍스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급락에 따라서 추가로 유동성 공급 이어진다 하면 4,500원 선까지 단기 반등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세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LG전자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지금 신고가 갱신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 지금 휴대폰 시장 지배력 회복하고 있고 또 LG전자 경쟁력 강화에 따라 가지고 신성 델타테크 또한 1분기 지금 매출액이 기존 가전 사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부분에서 호조 이루어지면서 전기보다 9.8% 증가한 816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500% 이상 증가한 32억 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지금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액 3,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60억 원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기관이랑 외국인들 지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지금 신고가 갱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3,550원 선, 3,500원 선 아래에서는 주가 눌림 시에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업종목은 오로라인데요. 월드스타 사이의 새 신곡, 젠틀맨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꾸준히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DID 모두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캐릭터 콘텐츠 회사 지금 오로라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로라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 전 세계 상품화 권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52주 신고가 연일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오로라 보시면은 매출의 85%가 지금 수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4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신곡 발표로 좀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사이 이제 캐릭터 판매 매출이 급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로라 싸이 신곡 효과 그리고 매출 증대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과거 사례 보시면은 싸이 효과가 소멸된 이후에 관련 종목들 급락세 또한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상승 기대감은 있지만 철저히 손절 라인 본인만의 손절 라인 설정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STX 조선해양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신성 델타테크는 눌림목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대응법 주셨네요.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금 걱정되는 다음 종목 분석을요.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강보경 대리 연결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아연 전일에도 참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전일엔 거의 하한가였고 오늘 8%, 금값이 하루 사이에 9%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중국 탓이라는데 고려아연만 놓고 보면은 과도한 주가 하락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주가 하락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가 하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려아연이 전날보다 8% 정도 하락한 52주 최저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은 금시세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전날 뉴욕 시장에서 금값이 무려 9% 이상 폭락하면서 1980년대 이후 하루 기준으로 해서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기술적 낙폭이 과대한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표는 바닥권으로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금의 추세적인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전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지표로 봤을 때만 바닥권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바닥 예단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 강도가 약해지는 시점까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기존 종목은 기술적 반등 시에 비중을 일부라도 무조건 축소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전일 대비 3%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3월 산업 생산이 약세 속에서 국내 정유업계 및 석유화학업계가 수익성이 회복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하고 화학업종에 대해서 정제마진 및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 하락의 배경에는 아시아 지역의 산업생산 위축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면서 이 원료에 대한 부분 스프레드 감소에 따른 악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정제마진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산업생산 증가율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도 도이치와 CL창구로 외국인 매도가 강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주봉상 240주선으로 14만 1,000원 정도 이탈 국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정제마진이 회복되는 국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규 접근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앞종목처럼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52주 최저가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노선의 부진, 그리고 성과급 지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대한항공이 1분기에 1,2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에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제시한 영업 손실 1,000억 원보다도 악화된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미 주봉상,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중기 추세 이탈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회복, 신뢰 회복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확인 후에 접근 여부를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역시 고려항과 SK이노베이션은 반등시 비중 축소 그리고 실적 확인 후 대응하자 대한항공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에 앞서 미리 반등했는데요. 외국인 매수 덕분이고요. 코스피도 지금 1910선은 지키려고 있는데 지킬 것으로 보여지는 게 추경 편성 규모 이제 확실시 되고 나서 기관의 매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폭을 줄이고 또 아웃처럼 반등까지 할 수 있을지 코스피 낙폭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전문가가 이렇게 오늘 하라고 전략을 줬었는데요. 알트론 같은 내용만을 다시 한번 골라 추려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 오늘 추경 모멘텀 반영될까 하셨었고요. 부천 사태 파장도 역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은 모양이에요. 사망자는 늘어났는데요.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정고점 부근에 온 코스닥에 대한 조언, 이제는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1900포인트 지지를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장중에 일단 오늘도 지지는 된 모습이고요. 주대용 대리님은 중국의 기대 이하 GDP, 그것 때문에 원자재 쪽 급락을 했었는데 이래저래 반등 모멘텀이 참 없는 시장이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재민 PB팀장님께서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매력적인 시장이고 포트폴리오 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을 주셨지요. 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어떻게 공감도를 표시해 줄까요? 오늘 공감도 체크해 볼 만한 전문가분은요. 동부증권에 계시는 박성일 연구원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감도 표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코스닥 전고점 그리고 이제 기관 수급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조금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1900선 지지를 조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매력적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코스피는 그냥 1900 지지하는, 체크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역시 이제 실질적인 매매는 코스닥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박연구원님만의 추가적인 전략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분기 어닝들이 상당히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분기는 IT랑 유통 그리고 음식료를 제외하면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 측면에서 한 8.3배 정도, PBR 수준에서 한 1배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있기는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괜히 사서 코스피를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반등 시마다 현금을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50선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죠. 이유를 조금 찾아보자고 하면 코스닥 시장 대부분 다 30% 이상이 IT 부품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이나 엔터, 미디어, 바이오, 제약같이 신성장 동력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장을 아무리 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 실적 관련된 종목들도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코스닥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매는 코스닥에서 550선 그리고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종목 정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관심 종목은 좀 덩치가 작은 IT 중소형주에서 찾는 게 좋겠죠? 예, IT 부품주에서 오늘은 대덕 GDS 한번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BH를 비롯한 FPCB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가파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계속해서 발주량을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값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대덕 GDS는
조금 더 싸게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닝의 개선세가 2분기까지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매수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를 조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를 조금 보자고 하면 신고가 종목과 신저가 종목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시장이죠. 실적이 그만큼 한쪽으로 쏠려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이제 막 돌파를 한 대도 GDS를 지금 가격 정도에서 매수를 조금 하시고요. 그리고 25,000원 정도까지 밸류 20배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이제 직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19,5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 4%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하는데 지금 가격 따라 사도 되는 겁니까? 진입가만 다시 한번 좀 여쭐게요. 진입가는 지금 오늘 종가에 따라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가도 밸류에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 GDS 감사합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 공개까지 있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시간 포트 힐링 포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KIC 투자자문 김성헌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수익률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힐링이 되셨겠다 싶은데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을지 이 코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화면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김성훈 이사님의 현재 수익률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편입된 종목은 4종목으로서 제일모직과 락앤락 그리고 골프존과 STS 반도체 각각 10% 현금은 60% 보유하고 계신데요. 누적 수익률을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3월 26일 날 동시에 편입됐던 골프존 일단 수익률이 가장 좋네요. 11.4%. 무엇보다 이런 아주 괄목할 만한 수익률이 이 지난 한 주 동안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주 의미가 있겠습니다. 수급이 아주 화려하고요. 제일모직이 수익률 2등인데 전일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투신권 비롯한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STS 반도체가 그 다음 수익률, 락앤락도 이제 매수가를 회복했군요. 와, 4개 평균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축하드릴게요. 네. 네. 지난주도 참 힘든 시장에서 그러게요. 힐링포트가 비교적 선전을 해서 제가 좀 밤늦게까지 좀 고생하면서 종목을 선정했던 의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종목씩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골프존부터. 네. 첫 번째 종목 골프존부터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 신형 골프 시뮬레이터인 비전이 교체가 전분기 대비 2배 정도 증가를 하는 실적 개선에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차트도 보시면 지금 일봉상 우상향 추세가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목표 가격인 72,000원까지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락앤락인데요. 중국의 여성지 도시주부에서 선정한 가장 신뢰할 만한 브랜드 주방용품으로 선정이 됐다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도 일봉상 보시면 약간 옆으로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깨지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인 35,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24만 주 정도 기관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약 5만 8천 주 정도 순매수에 가세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봉상 지금 우상향 추세 분명하게 보이고요. 네.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골프존 락앤락 제이모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주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목표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만 원까지. 네, 네 번째 종목은 STS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9일 반도체 패키지 경박화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엔 부진한 실적도 올해에는 개선될 전망인데요. 일봉상 보시면 3중 바닥 형태에서 점차 저가에 잘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추이를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 가격 7,000원까지는 유지를 하겠는데 혹시 다음번 그 다음 주에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6,500원이나 6,000원 선으로 목표 가격 수정이 좀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종목 매매하실 때는 하이닉스 주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이닉스도 연초에 2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 2만 원 후반대까지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S 반도체만 다음 주 분위기 봐가면서 목표가 7,000원이었지만 6,000원대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미리 좀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4개 평균 수익률을 내보니까 4종목에 한 평균, 그러니까 주식을 사시면 한 3% 이상은 수익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통계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오늘 또 신규로 편입할 종목이 하나 있다고요? 네, KB금융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유는 3개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한국의 30대 브랜드 발표에서 KB국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2조 6,696억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SK텔레콤, 포스코에 이어서 6위이고 금융사 중에서는 최고의 브랜드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회사를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의 금융 지주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에 주목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이자 마진과 대출 성장이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네. 현재 밸류에이션이 0.54배로 매우 저평가 상황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S건설 쇼크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기관이 4월 11일 20만 주 정도 아주 큰 폭의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에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실적 추이 보시면 2011년도에는 13조 9천억에 매출해서 2012년 14조 1천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영업이익은 3조 3천억에서 2조 4천억 원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2013년 같은 경우는 매출, 영업이익 모두 소폭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도 우상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기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설명 이전에요. 이제 이것이 올해 예상 실적이었는데 당장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GS건설 여파는 좀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 하셨나요? 네, 1분기 그 이자 마진과 네. 지금 대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부동산 시장이 점차 지금 바닥에서 좀 반등하려는 기미가 약간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 측면에서도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을 전망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KB금융 가격대 한번 짚어보죠. 네, 가격대는 지금 추세상으로는 우하향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35,000원 수준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저평가 상황인 만큼 보유해서 중장기로 한 3개월 정도 보유하시면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인 41,000원, 손절가는 전 저점 33,000원 부근에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4종목에 KB금융까지 한 종목이 추가가 돼서 현금이 절반이고 KB금융이 신규로 편입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아니 지금 또 왜 갑자기 은행주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 꼭 기억하자. 추천 사유 한 줄 요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KB금융
청산 가치의 절반 수준은 절대적인 저평가다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오랜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대로 또 인사드리면 너무 아쉽고 해서요. 아직 포트 이제 오늘 편입은 KB금융만 되지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있으시면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포트 예비 후보군에 계속해서 LG전자와 CJ는 예비 후보군에 남겨두겠고요. 지난주에 좀 그 매수 예상 가격보다 좀 많이 올라서 두 종목 다 LG전자는 8만 원, 그리고 CJ는 13만 7천 원으로 매수 가격을 약간 올려서 매수 포트 후보군에 계속해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규로 포트 예비 후보군에 올릴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되겠는데요. 오, 예. 주가가 지금 그 코스피가 1900선이 일시적으로 하향할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1900선에서는 PER 8.5배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코덱스를 담아도 된다 하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돼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11,000원 부근에서 10%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LG전자는 한 7만 8천 원대 들어갔었으면 참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예, 어쨌거나 관심 후보군으로 생각하시는 그 종목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셔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타이밍이 좀 잘 맞으시면 가격대까지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좀 관종에 넣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또 참고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김성은 이사님의 힐링포트 최종 결과 보여드리면서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다시 19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덜하긴 한데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다시 좀 커져서 이미 1000억대 순매도로 접어들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은 좀 사는 것 같았는데 선물까지 많진 않지만 동반 매도로 스탠스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08선, 코스닥은 그러나 잘 가네요. 자, 중국장 이제 막 열렸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떨까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분기 성장률 부진하게 내놔서 지금 전 세계 상품 시장을 폭락시켜 놓은 주범 중국 증시 개장 상황 알려주시죠.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2200선이 붕괴된 이후에 지금 계속적인 추세 하락 기조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5% 하락한 2170.6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지수의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했었던 GDP 성장률 7.7%를 기록하면서 경제 둔화 우려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54개 도시의 신규 주택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최근 그 중국의 긴축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축 기조 속에서 발표된 신국 5조 발표로 인해서 4월 거래량이 고점에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세 좀 이어져 나가기를 좀 바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국내 석탄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석탄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소비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석탄 시장 또한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시장에서 꾸준히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가
단기간에 상승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이끌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상 수요가 더디게 회복돼서 재고 조정 지연돼 어제 1분기 성장률이 7.7%밖에 안 나왔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 중국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이 언제부터겠습니까?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그 본격적인 성장은 2분기 이후에부터 이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의 정책들이 계속적인 긴축 기조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유동성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올해 목표 성장률을 7.8%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인 만큼 중국 경제가 빠른 시기에 회복될지 여부는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의 중국장 전망까지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작하기 이전에 시초가 공약지로 제시되었던 강정원 부장님의 추천 종목 현대건설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건설주 좀 의아해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낙폭과대 싸다 메리트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특별히 오늘 7,500억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건설사 실적 쇼크로 인한 이익 신뢰도가 조금 지금 낮긴 한데 아마 해소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현대차 그룹 쪽에 인수된 이후에 정밀 실사를 거쳐서 무엇보다 즉각적이고 보수적인 회계 처리로 현재 이익 투명성이 높은 건설사 중에 하나다라는 설명도 있었죠. 자, 현대건설 차트 보면서 오늘 시초가 공략했을 경우에 현재 수익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파락 출발했어요. 1.2%가량 개파락. 근데 장중에 1.8%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하셨다면 장중 가장 많이 2%까지 공략이 되셨을 것 같고요. 현재는 0.3% 정도만 오르고 있긴 한데 좀 수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의외로 제가 건설주 괜찮을까 했지만 시초가 공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주 수요일부터요. 저희 시초가 공약주가 3% 정도만 수익을 기대하는 아주 짧은 공약으로 룰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굳이 좀 이름을 붙이자면 3% 시초가 공약주라 할까요? 예, 오늘 2% 정도만 공약이 되었는데 장중 흐름 아직 나쁘지 않으니까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리뷰해드렸고요. 현재 코스피가 다시 1903선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가가 1900선 찍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무섭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추경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 본격적인 매도라 추경 모멘텀은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요. 오늘 1900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